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진을 올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을 스트리밍 하잖아요? 그때마다 생겨나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들 대체 어떻게 다 감당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중심에는요, 아주 기발한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를 길들이는 핵심 원리, 샤딩과 복제인데요. 오늘 그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매일같이 만들어내고 또 소비하는 이 모든 데이터를 과연 컴퓨터 딱 한 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초고성능 슈퍼컴퓨터 한 대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컴퓨터 여러 대를 묶어서 쓰는 거죠. 전자는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그 한 대가 멈추면 그냥 모든 게 끝장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후자는요, 비용과 위험은 확 낮추면서 속도는 오히려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는 꽤 명확하죠.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분산 파일 관리 체계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잘 나누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전략이죠. 이게 바로 그 거대한 데이터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 시스템이 가져오는 이점은 정말 강력합니다. 일단 비싼 장비 하나 대신에 저렴한 기계 여러 대를 쓰니까 비용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기계 한 대가 고장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다른 곳에 안전하게 있으니까요. 보안 면에서도 훨씬 유리해요. 해커 입장에선 이제 한 곳만 뚫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다 뚫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 기계가 일을 나누어서 하니까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좋아요. 이제 우리한테 컴퓨터가 여러 대 생겼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질문이 생기죠. 이 방대한 데이터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정리해서 여러 컴퓨터에 저장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누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영리한 해답이 샤딩입니다. 데이터를 샤드라는 어떤 논리적인 단위로 잘게 쪼개서 여러 컴퓨터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샤드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두꺼운 백과사전 한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걸 통째로 한 곳에 두는 게 아니라 1권은 첫 번째 컴퓨터에, 2권은 두 번째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두는 겁니다. 훨씬 관리하기 편하겠죠? 이게 바로 샤드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샤딩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사용자가 이 데이터 줘! 하고 요청을 보내면 라우터라는 애가 그 요청을 딱 받아요. 그럼 이 라우터는 마치 교통경찰처럼 설정 서버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저기요, 이 데이터 어느 샤드에 저장돼 있나요? 위치를 파악할 라우터는 곧바로 해당 샤드가 있는 기계로 가서 데이터를 싹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죠? 그래서 샤딩이 가져다주는 핵심적인 이점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장소 분산. 비싼 대용량 장비 대신에 저렴한 소용량 장비를 여러 개 묶어서 쓰니까 비용을 확 아낄 수 있죠. 둘째는 부하 분산. 데이터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 기계가 나눠서 처리하니까 전체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샤딩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기술이란 건 없으니까요. 자, 이제 샤딩의 약점을 한번 파헤쳐보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샤딩이 정말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두 가지 꽤 중요한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성능 병목 현상이에요. 만약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여러 샤드에, 그러니까 여러 컴퓨터에 막 흩어져 있다면 시스템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치명적인 두 번째 약점은 특정 샤드의 유일한 복사본을 가진 기계가 만약에 고장 나버리면 그 데이터는 복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점이 샤딩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데이터의 안전성, 그러니까 장애 허용성이 낮다는 거죠. 소중한 데이터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복제,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아주 간단하죠? 중요한 데이터를 여러 컴퓨터에 똑같이 복사해서 저장해두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샤딩과 복제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둘을 함께 사용했을 때
우리는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샤딩이 데이터를 나눠서 속도를 책임진다면 복제는 데이터를 똑같이 복사해서 안전을 책임지는 거죠. 하나는 자동차의 엑셀, 하나는 에어백 같은 역할이랄까요? 이 둘의 조합이야말로 현대 빅데이터 시스템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핵심은 뭐냐면 모든 기계가 자신의 원본 데이터 조각 하나랑 다른 기계의 복사본 데이터 조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계 A는 원본 S1을 갖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기계 D의 데이터인 S4 복사본도 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기계가 서로서로의 데이터를 백업해주면서 아주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겁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정말 놀라운 일이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샤드 S1을 가진 기계 A가 갑자기 멈춰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 기계 B의 복사본 S1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요. 데이터는 안전하죠. 또 다른 상황, 샤드 S3에 데이터 요청이 너무 많이 몰려서 힘들어하면 기계 D에 있는 복사본 S3가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요청을 나누어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안전성 문제와 속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거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방식의 유일한 단점은 데이터를 새로 쓰거나 수정할 때 발생해요. 원본뿐만 아니라 모든 복사본에 똑같은 변경사항을 다 적용해야 하니까 쓰기 작업의 속도는 아무래도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샤딩은 속도를 위해서 데이터를 나누는 기술, 복제는 안전을 위해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기술, 그리고 이 둘이 힘을 합쳤을 때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빠르고 안정적인 대규모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의 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샤딩과 복제,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훌륭한 해답 중 하나였죠. 하지만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그럴까요? 이 거대한 데이터의 파도를 감당할 다음 세대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그 아이디어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올지도 모릅니다.